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LB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처음 생길 때 LG 창투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벤처 캐피탈리스트죠. 이 벤처 캐피탈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보유하고 있는,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 돈을, 펀드를 만들 수 있는 능력, 얼마나 큰 규모의 펀드를 또 그 여러 종류의 많은 펀드들을 갖고 있느냐, 아니면 PF를 만들 수 있느냐, 즉 그만큼 시장 내에 있는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, 그리고 이 끌어모은 돈을 어떻게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, 이게 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 LG 창투, 지금 LB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회사는 창투사들 중에서도 업력이 꽤 되는 그런 회사죠.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그 네임 밸류에 맞게 다양한 이 투자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그동안 22년 동안 쌓여있는 이 투자된 기업들의 이 자산들을 갖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 회사는 매년 어딘가 한두 개의 업체는 꼭 상장을 하고, 또 어딘가 한두 개 업체는 M&A를 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죠. LB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하이브나 펄어비스 같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,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LX 세미컴도 있고요. 그리고 크라프톤이라는 이 게임 회사도 있고, 그다음에 강스템 그 바이오텍이라는 회사도 있고, 바이오 업체도 있고, 박셀바이오도 있고,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이 창투업 전반에 실력도 있고 나름대로 투자 레퍼토리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. 근데 이 회사가 앞으로도, 그러니까 과거에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해갈 것인가, 이거는 이 회사가 제시한 계획을 보면 나름대로 잘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회사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펀드를 잘 만듭니다. 그 펀드를 잘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, 그렇게 잘 만든 펀드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수익을 내고 있죠. 투자하는 회사들이 망하지 않고 잘 성장해서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을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상장을 하든지, 그리고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M&A가 돼서 뭐 더 큰 업체의 그 주식을 보상으로 받는다든지, 이런 식으로 그 투자에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운영을 하고 있는, 투자의 선순환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. 이 창투사의 실적, 즉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을 만드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성과 보수와 관리 보수라는 거죠. 관리 보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펀드를 그 만들 수 있느냐, 그 만든 펀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이 창투사의 역할입니다. 그러니 LB가 만든 펀드에 대해서 관리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. 하지만 그 관리 보수는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펀드 자체가 규모가 커지거나 하면 그거에 뭐 관리 보수 연 1%만 만들어도 1000억짜리면 10억을 받게 되니까 꽤 큰 액수가 되는 거죠. 여기다가 성과 보수는 그 펀드가 7년 8년 그 운영되는 기간 동안 그 나중에 이제 그 8년 뭐 만기가 돼서 해산을 할 때 손익을 따져봐서, 이 회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게, 이 펀드가 목표로 했던 게 뭐 100억이다 하면 그 100억을 초과하는 뭐 200억이나 300억의 수익을 냈다면, 그 200억 300억 중에 뭐 30% 40% 아니면 어떤 거는 큰 거는 50%까지도 그 운용 수익 보너스로 받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돼서 플러스를 받는 그 금액이 굉장히 클 때도 있습니다. 펀드 운영을 잘했을 때는 그렇죠. 그리고 이 LB 인베스트먼트는 이 GP, 제너럴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이 GP의 출자 비율, 이거를 좀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말 뜻은 이 펀드를 만들더라도 펀드에 들어가는 돈, 그 펀드에 내 돈, 그 LB 인베스트먼트의 돈이 얼마큼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펀드가 청산했을 때 그 수익을 받는, 그다음에 그 이 성과 보수나 또 운용 수익에 대한 그 배당으로 받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GP 출자 비율을 지금 현행 6.3%에서 15%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죠. 다른 데 같은 경우는 KB 인베스트먼트는 은행 계열이기 때문에 여기는 출자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. 왜냐면 그
그 모회사인 KB은행으로부터 출자를 받기 때문에 KB 인베스트먼트는 말 그대로 펀드를 만들 때 좀 유리한 조건에서 펀드를 만들죠.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출자 비율은 30.5%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. 그리고 아주 IB는 19.5%도 굉장히 높은 거죠.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여기는 이제 일본 자본인데 여기도 18.7%,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16.7%로 자기 자본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. 한국투자 파트너스도 16%,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그 명성은 대단하지만 워낙 펀드가 많다 보니까 14.3% 정도를 태우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이 벤처 캐피탈 이 투자 조합은 좀 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중요한 건 이제 해산 날짜입니다. 이 해산 날짜에 이 회사가 제대로, 그러니까 이 펀드가 제대로 수익을 냈다면 바로 청산이 될 것이고, 수익을 그렇게 내지 못했다면 한번 1, 2년 정도 이연될 수가 있습니다. 연장 운영을 하는 거죠. 아니면 세컨더리 펀드 쪽에다가 넘겨버린다든지요.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M&A나 아니면 상장을 하지 못한 지분들을 세컨더리 펀드 쪽으로 넘겨버리고 이거는 이제 청산하는데,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로 수익이 남지가 않죠. 하여튼 이 해산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지금 창조경제 바이오 펀드라는 게 올해 6월 1일 날 청산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 충북 창조경제혁신 펀드라는 게 11월 8일 날 이 청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이때 제때 청산이 되면 그때 운용 수익 그리고 또 성과 보수에 대해서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뭐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날짜들을 잘 보시면 나름대로 이 창투사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잘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지금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매출, 영업 수익 1분기 때 이제 영업 수익도 늘어났고, 그다음에 영업 이익도 늘어났고, 분기 순이익도 당연히 뭐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잘한 겁니다. 이게 그만큼 오래된 창수사일수록 각 분기마다 계속 이제 이벤트들이 있고 투자한 기업들만의 또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가 확률적으로 많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오래된 창투사가 좋은 겁니다. 자, LB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이 79.5%예요. 최대주 지분이 너무 많죠. 80%나 됩니다. 유동성이 없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만 좋으면 최대주가 유통 주식소를 뭐 걷어버리든지,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주 지분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특수관계인들이나 제3자 뭐 우호 지분 쪽에서 미리 이런 정보를 알게 되면 주식을 다 사버리죠.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LB는 유통 주식이 없는 품절주가 돼 버립니다. 이런 것들을 좀 이 회사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요. 그러다 보니 평소 때는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지만 한번 방향을 잡게 되면 무섭게 달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LB 인베스트먼트도 이제 상장한 지 3개월이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유통분양이 좀 나오긴 할 겁니다. 이제 3개월 지나면서 보유에서 그동안 공모 때 이제 보유해서 했던 종목들이 이제 풀려 나오기니까 그 물량들을 좀 노리고 지금 매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자,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올 1분기 실적 기준 적정 주가는 5,5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. 그래서 초기에 상장했을 때는 유통주식이 워낙 없기 때문에 이런 주가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그 이후 줄곧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죠. 하지만 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주가보다 더 저평가된 거에서는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최근에 그 상장하는 IPO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또 IPO할 경우에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고, 그런 면에 봤을 때 LB 인베스트먼트는 향후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선취매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창투사들은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지를 잘 보시고 그 비상장 업체가 상장할 때 IPO하는 그 목록에 주주 명부들을 이제 주요 주주를 하게 되는데요. 근데 그런 명부들 딱 봤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창투사들을 대부분 이 IPO를 할 때 대부분 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창투사들은
투자한 포트폴리오에 어떤 비상장 업체들이 있고 그 비상장 업체들이 언제 상장하는지 그 타이밍을 미리 좀 조사해 보시면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아시겠습니까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